상장하자마자 대박이 나는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SK바이오팜이 상장하자마자 무려 400%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나 제2의 SK바이오팜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실 공모주 투자는 성공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공모주 통계를 살펴보면 공모주에 투자해서 상장하자마자 시초가에 매도했을 때 평균 수익률은 29%,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72%에 달합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무한정으로 많으면 굳이 상장 주식에 투자할 필요 없고 이 공모주 투자만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그만큼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평균 통계일 뿐입니다. 즉 SK바이오팜처럼 상장하자마자 대박을 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상장하자마자 급락을 하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K바이오팜처럼 상장하자마자 대박이 나는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주식 초보자도 대박나는 공모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모주 관련돼서 중요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이 표는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 주식에 상장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그것을 나타내준 이미지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종목도 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나 예비심사 청구부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종목이 상장하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청구를 하고요. 그러면 한국거래소가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심사 승인이 나면 사실상 이 종목은 이제 상장 종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상장이 철회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승인이 난 다음에 한 1개월 후에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됩니다. 여기에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공모가 밴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수요 예측을 하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물량을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모가가 확정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약이 진행이 되고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 공모주로 대박치는 종목은 간단합니다. 바로 청약 경쟁률이 높은 종목이면 종목일수록 상장하고 나서 양호한 수익률을 거둡니다. 보시는 이 표는 청약 경쟁률에 따른 분위별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청약 경쟁률이 높은 기업 순으로 총 5개 기업군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1분위 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무려 공모가 대비 상장 후 시초가가 61%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낮아지죠. 그래서 5분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마이너스 2%, 즉 여기에 투자했다면 손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는 청약 경쟁률에 따른 분위별 상승 비율, 즉 10종목 중에서 몇 종목이 상승을 했느냐,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1분위 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무려 상승 비율이 96.7%, 100종목을 투자하면은 그 중에서 97종목이 올랐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하위 5분위 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10종목 중에서 불과 2종목만 올랐다. 그래서 사실 청약 경쟁률이 얼마일지 예측을 하면은 무조건 버는 게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참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것이 바로 청약 경쟁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청약 경쟁률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공모주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바로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이 무슨 의미냐면은 발행 주식수가 있잖아요, 그 기업에. 자, 그 중에서 상장하자마자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수의 비율, 자, 이것이 적은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유통 물량에 따른 분위별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청약 경쟁률 그래프와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주식수 비율이 적은 종목 순으로 총 5개의 기업군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유통 주식수 비율이 낮은 1분위 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무려 49% 정도 상승을 했고요. 2분위, 3분위, 4분위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큰 변화가 없지만 확실히 유통 주식수 비율이 컸던
5분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7, 8% 상승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유통 비율에 따라서 기업군을 분류한 것 같은 경우에는 상승 비율에서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1분위 기업군, 즉 유통 주식수 비율이 가장 낮았던 그 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상승했던 그 비율이 무려 95%, 그리고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로 갈수록 점점 상승 종목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모주도 이렇게 유통 주식수 비율이 적은 품절주에 투자한다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바로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이 높은 종목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이게 무슨 말이냐? 수요 예측을 할 때 기관 투자자를 모아놓고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얼마의 가격이 적정한지, 그리고 그 가격에 얼마의 수량을 청약할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가 밴드가 가령 15,000원에서 20,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기관 투자자는 15,000원에 청약을 할 수 있고, 어떤 기관 투자자는 공모가 상단이 20,000원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서 가격을 써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을 쓴 기관 투자자가 많은 종목이면 당연히 유망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율이 높은 종목에 주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마이너스 10% 하락해서 시작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이 13%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무려 100% 급등해서 시작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이 61%에 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관 투자자의 의무 확약 물량, 이 부분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시는 이 표는 SK바이오팜의 기관 투자자의 의무 확약 신청 내역입니다. 의무 확약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식을 받으면은 가령 3개월까지 안 팔겠다, 6개월까지 안 팔겠다, 계속 보유하고 있겠다. 이게 바로 의무 확약이에요. 대신에 나한테 주식을 많이 줘. 자,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는 것이죠. 자, 3개월 동안 못 판다, 6개월 동안 못 판다. 이렇게 핸디캡을 안고서라도 최대한 주식을 많이 확보하려는 움직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주식이 그만큼 좋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의 의무 확약 신청 내역을 보면 전체 기관 투자자들의 신청 내역의 무려 81%가 확약에 걸려있는 물량이었다. 그만큼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핸디캡을 안고서라도 많이 확보할 만한 그런 주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누구나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비상장 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엔 49,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때 비상장에서는 10만 원에 넘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즉 시장 분위기 자체를 이 비상장 거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서요, 메인 화면 상단에 종목명을 검색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을 돌파한 A-Pro라는 종목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리면 기준가 1일 변화라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바로 이 종목이 장외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그 부분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A-Pro가 6월 10일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공모가 밴드가 19,000원에서 21,600원 이렇게 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자마자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는 그 가격에 장외시장에서는 꾸준히 거래가 됐습니다. 즉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상장 이 거래 가격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권신고서가 제출되기 전 상장은 확정됐는데 올해 하반기에 상장한다든지, 즉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종목들, 이런 종목 중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떻게 찾느냐?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밑으로 쭉 내리면 인기 검색이라는 란이 있어요. 즉 비상장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빅히트, 그리고 크래프톤, 이런 주식들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인기 키워드, 제약바이오, 코비드-19, 온라인 서비스.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비상장 시장에서 키워드별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 이거는 뭐 인기 검색과 거의 비슷하겠죠. 이런 종목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많이 검색이 되고 핫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량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비상장 주식을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상장 주식 거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사설 게시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허위 매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P2P 거래이기 때문에 돈만 내고 주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삼성증권이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박나는 공모주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유통 주식수가 적은 그런 공모주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가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는 그런 가격을 써낸 비율이 많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상장일 때 거래 정보를 확인을 해서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되는지 그리고 기준가는 얼마에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공모주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